안녕하십니까. 한강의 지부동산 대표 남성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체주택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드렸죠.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자,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동안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주할 때 전세를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집을 사가지고 몇 년이고 살다가 또는 아파트 지어지고 나서 2년 이내에 그것을 팔고 들어와서 살게 되면, 자, 우리가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2주택이잖아요. 2주택이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대체주택 경우는 이거를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내가 3억짜리 사가지고 한 4, 5년 살다가 9억에 팔아도 6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지만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굉장히 좋은 재테크 방법이죠. 두 개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대체주택의 특례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찍어드렸고, 어차피 이사해서 살 거면 전세 사는 것보다 매매를 해서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에 보면 이 대체주택 요건에 관한 세 번째 요건 중에, 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되고 난 후에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완성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고 이 양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는 중요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한번 여기 밑을 보고 할게요. 자, 어떤 아파트가 1월 1일 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1월 15일 날 입주를 시작했고요. 1월 30일 날 준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통 입주 기간은 한 두세 달, 세 달 주니까 4월, 3월, 10월, 1월, 2월, 3월 15일까지 입주하라고 할 경우에 빨리 나가서 2월 1일 날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완성이라 보면, 자, 이 전세 산 사람은 뭐예요? 2년을 살겠죠, 2년을 살겠죠. 그러면은, 자, 내가 집주인이라면 내가 대체주택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체주택을 팔고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2년 이내에. 그런데 2년의 시점을 1월 1일로 본다고 하면 2월 1일 날 이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이 1월 30일 날 나가고 내가 2월 1일 날 전세 들어오면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럼 내가 4, 5년 동안 산 공덕이 없어지는 거죠. 양도세는 물론 뭐 양도 차익이 생겼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엄청 내겠죠. 그렇죠? 만약에 양도 차익이 크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파트 완성하고 나서 2년 내에 입주를 해라 할 때 완성의 시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입주를 해서 살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전세를 주고 형편이 그래서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보다 더 늦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나는 2년을 살겠어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나는 그 양도 차익이 뭐 한 5, 6억 있는데 이거를 6억이 3억에 사서 9억이라고 합시다. 6억의 양도 차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2월 1일 날 1월 30일 날 나가겠어라고 떼써버리면, 이 기사 완성 시점을 1월 1일로 봐버리면 이분은 2년 넘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체주택 요건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6억의 세금 중에서 2주택으로 봐게 되면 10% 가산하죠. 그러면 6억의 절반인 3억에다가 10% 가산 금액까지 해서 3억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 낼 세금을 3억 얼마를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죠. 가산세를 내게 되면 대체 2주택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완성의 개념이 뭐냐라고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봤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집을 막 팔려고 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려요. 그러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예컨대 10억짜리 집, 9억짜리 집을 막 그렇다고 막 5억, 6억에 팔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팔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천천히 팔고 이 집을 내 가족 앞으로 증여를 해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자, 완성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양도는 그러면 이 양도는 내가 제3자한테, 그러니까 양도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양도할 때 대상이 제3자이건 누군가는 가족은 안 된다라는 법이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한테만 줘야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도를 어떻게 할 거냐, 매매, 뭐 증여, 교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속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양도를 해석할 건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개념과 양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기에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은 수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어봐도 세무사님들이 명쾌하게 해석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세무사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계 쪽에 뭐 신경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법을 하신 분은 좀 더 빠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국세청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고 서면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통상적인, 아시죠 여러분들, 민원 질의하면 그냥 통상적인 답변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예요. 뭔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조세 법률주의에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완성이라는 의미과 양도라는 개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양도라는 것도, 양도라는 개념에 증여가 포함되면 나는 내 집 안 팔리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증여를 부인 앞으로 해놓고 아파트 들어가면 또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근데 그 사람들 말에 일일이 해도 유권해석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않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 서면 질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화를 해서 혹시 이거 관계된 법령에 조문이 있냐 했더니 조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완성의 의미는 뭐냐면 임시 사용 승인일, 입주 준공일, 입주 시작일, 뭐 전세 임대차가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가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실제 사용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을 봐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불리해요? 대체주택의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해석인 거죠.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자, 요거를 만약에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부득이하게 전세계약을 주면은 우리가 전세계약을 1년으로 계약해도 임대차라고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세입자는. 그러면 세입자가 원래 전세계약을 1년을 해서 1년 있다가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나는 2년을 주장하겠다라고 해버리면 특별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인, 즉 대체주택을 팔고 아파트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3억에 예를 들어서 아까 3억에 사서 9억에 팔았다고 하면 6억 중에서 절반인 3억의 세금을 내야 되냐라는 이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무당국은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주택 임대차법은 특별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행령이란 말이죠. 시행령에서 이걸 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는 상위 법령의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을 인정해주고 그 기간이 지남부터 이 임시사용 승인을 마련해줘야 될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판례가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 판례까지 찾아보진 않았을까요? 일단은 이 관련된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양도의 의미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도의 할 때는 여기서는 세무에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유상양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무상양도 증여의 경우는 여기에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시행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 중에서도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죠. 예컨대 아들에게 10억짜리 집을 증여하면서 8억이 전세 들어가 있는 것을 증여한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2억은 부모가 아들에게 그냥 준 거죠. 증여가 되고 8억은 누가 나중에 갚아야 돼요? 아들이 부담을 껴안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자 뭐냐면 10억 중에서 2억은 증여세로 돌리고 8억은 뭐다면 증여자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양도로. 그러면 1주택자라면 1주택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분은 안 내겠죠. 이거 대체주택이라고 하면 2주택이라 해도 부담부 증여 8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내겠죠. 3억에 사가지고 9억에
3억에 사가지고 9억에 판 경우에 이거 전세가 7억이라면은 3억에서 7억까지 시세 차익인 4억은 뭐예요? 양도세를 안 내도 되겠죠. 부담부 증여로 본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이 요건을 갖춘다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되는 부분과 부담부 증여라는 부분에서 부담되는 부분, 즉 채무 인수액, 채무는 양도로 본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완성 의미를 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자, 법 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다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다. 여기서 보면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에요.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도 자기가 건설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건설한 게 아니라 조합에 참여해서 조합원으로 해서 건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적으로 완성이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도 역시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여기서 보면은 결국 뭐냐면 임시 사용 승인이 가장 빠르겠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미리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가 실제 사용이 있으면 이 날짜 중, 이 세 개의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뭘로 본다? 완성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체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입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전세로 놓으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 만약에 전세 계약서의 시작일이 여보다 더 늦어버리면 만약에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하면 이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즉 흠결돼서 대체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도 보면 소득세법. 자, 보통 법은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예요. 그런데 왜 소득세법 88조에 정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앞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소득에 관한 거죠.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보는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후편에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88조에 있는 것은 이 87조라든가 이 이후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8조 정의의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 양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등기라든가 등록에 관계없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양도를 한 거. 그래서 매도는 뭐냐면 돈 받고 파는 거죠. 교환은 서로 값어치 있는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는 것은 이제 근데 우리가 주식회사를 세울 때 내가 거기다가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받죠. 5천만 원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돈 대신에 건물을 1억짜리를 투자할게. 아니면 상가 사무실을 1억짜리 투자할게. 그래서 1억짜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10억적으로 뻥튀기해요. 그래서 10억 원어치 주식을 받는다면 이거는 뭐예요? 과잉 투자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상법상의 변태 설립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태 설립상에서 현물 출자하는 경우 과다 평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사인의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국 뭐냐면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상, 대가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말은 무상이죠. 그러면 유상은 대가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고 무상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무상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상은 뭐예요?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무상으로 봐서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이 안 팔린다고 해서 예컨대 집사람 앞으로 이게 증여를 해놓고 나서 대체주택을 주장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나중에 팔 때 이 대체주택은 뭐예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9억짜리 집을 양도하는데 7억이 전세가 있고 2억이 있으면 9억을 증여하면 2억은 증여가 되고 7억은 뭐가 돼요? 부담부 증여로서 이거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7억에 대해서는 뭐다?
양도세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이렇게 쓰면 양도세를 계산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죠.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제 전세가 아니라 집을 뭐 9억짜리인데 거기에 채무가 은행빚이 3억 있다. 그러면 6억은 뭐예요? 증여가 되고 3억은 뭐예요? 3억은 부담부 증여겠죠. 그래서 9억짜리 집을 빚이 3억이 있는 9억짜리 집을 집사람에게 한다면 10년 동안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면 부부지간에는 얼마? 6억까지 면세죠.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죠. 그 다음에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낼 건가 말 건가 결정하죠. 만약에 그거를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양도차익 2억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2억이 양도차익 있다는 걸 예시를 들은 거예요. 자, 이거를 증여할 때는 또 그 비율에 의해서 취득세를 1억으로 보지 않아요. 예컨대 9억짜리 집에서 부담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이거 3억 주고 샀다고 해서 부담부 3억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도세도 찬 취득가액을 비율로 해서 쪼개요. 그래서 더 낮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다. 3억에 샀지만 증여 부분이 6억이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1억으로 판다. 그러면 3억을 부담부 즉 빚을 끼고 산다고 했을 때 3억의 빚이 있지만 취득가액은 뭘로 본다? 3억을 보지 않고 1억을 본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그 부분을 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부담부 중에서는 채무액만 뭘로 본다? 부담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그 보류지라든가 이거는 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조의 양도의 범위에서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렸을 때 3억을 빌렸을 때 여러분이 아파트에다가 친구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뭐냐면 우리가 민법상에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양도담보라는 건 뭐냐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을 갖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집문서 갖고 있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집문서를 넘겨주는 거예요. 집을 파는 의미는 아니죠.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내 집문서를 처리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3억 빌려주고 9억짜리 집을 그대로 꼴깍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청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청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쨌든 3억에 해당되는 것만 갖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 보면은 절차를 68조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청산하는 절차, 정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담보는 기본적으로 내가 너에게 집을 팔려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내 빚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가 내 집문서 들고 있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양도로 안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친구한테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서 냈는데 세무서에서 이거는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라고 반려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 변제, 양도담보라고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신 분은 한번 양도담보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약서에 첨부를 했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런 말 쓸 필요 없죠. 집을 매매할 때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집을 매매할 때는 그냥 소유권 넘기는 거니까 이런 말 필요 없죠. 그래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뭐다? 이거는 양도담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반대로 채무자, 우리가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쓰지 않는 한 전세를 얻지 않는 한 그 집을 쓸 수가 없죠.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 이건 뭐였냐면 담보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집을 팔아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거기다 대고 집 사간 사람한테 이자 받고 그러지 않고 집 사간 사람이 집 한 사람한테 뭐 이자 받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보면 원금은 언제 갚고 이자는 언제 갚고 변제 기간은 언제고 변제 방법들 이런 말이 있으면 보여요. 이거는 집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당을 그러니까 빌려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뭐다?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때가 돼서 빚을 못 갚아서 이 양도담보를 행사해 가지고 실제로 팔아서 이제 빚을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뭐다? 이때는 양도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중에서는 아까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핵심만 이야기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대체주택에 있어서 3호의 요건 중에 아파트를 완성한 날로부터 2년 전에 팔거나 대체주택을 2년 전에 팔거나 완성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일이 1월 1일이라면 자 2020년 1월 1일이라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입주도 그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2020년 1월 1일 날 임시 사용 승인 받았는데 2020년 2월 1일 날 전세를 줬어요. 세입자가 안 나가 2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했는데 1년을 주장했어요. 그랬을 때 2022년 2월 1일 날 내가 이사 들어가면 2년 내에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간 거죠. 그럼 대체주택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그러면 양도세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완성의 의미는 임시 사용 승인일로 보면 된다. 가장 빠른 날로. 또 실제 사용에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실제 사용 승인할 수 있는 건 없죠. 보통은 사용 승인서 급을 받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준공을 받은 경우인데 빠른 날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하는 점. 두 번째, 양도는 내가 팔려고 하다가 집이 안 팔리고 그렇다고 막 싸게 팔기는 싫고 그래서 이거를 내 집사람이나 내 가족들 동원해 가지고 증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주택을 대체주택을 처분했습니다라고 해서 혜택 세금 안 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대체주택 개념 뭐예요? 자, 내가 재개발되는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하는 그 개발되는 동안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이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럼 내가 이 대체주택을 팔 때 이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냐 안 내느냐의 그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 내냐 안 내냐는 문제인데 안 낸다라고 했을 때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 대체주택 요건을 갖춰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가구 이주택으로서 뭐예요?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클 수 있어요. 예컨대 3억에 샀는데 9억에 팔았다고 하면 양도 차익이 6억인데 대체주택 인정받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내겠죠. 9억 이하니까. 그런데 만약 이거를 대체주택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2주택을 보면 세금이 뭐예요? 50%면 6억에 3억에 가산 중과하는 거 10%까지 하면은 3억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억 이상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완성이라는 의미와 양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 대체주택 요건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완성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안 팔려서 너무 싸게 팔기 싫어서 나는 집사람한테 증여를 다 했어. 가족들을 이용해서 증여를 했어. 그러니까 대체주택 요건을 갖췄으니까 혜택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거 아니죠. 자, 증여를 해요. 부인 앞으로 증여를 했으면 자 5년 이내에 팔면 안 되죠. 근데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 내고 뭐 해야 돼요? 중과를 내는 거죠. 또 취득세 낸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다음 사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말씀드리겠지만 5년 이내에 팔 생각하면 증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 대체 주택의 이 요건 이 156조의 3호의 이 완성이라는 개념과 양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깊은 함축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소상하게 알아보다가 이 저세 법률주에 의해서 세법 관련 시행령에 또는 세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서 대체주택의 요건에 관한 이 완성이라는가 이 양도의 개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갖고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는 뭐 이제 그 전에 보통 상담하다 보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시행 인가 전에 미리서 사는 경우 안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살고 1년 이상 거주하고 뭐 이런 요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 이제 내가 살다가 입주하고 나서 팔아야지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2020년 1월 1일 날 내가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바로 안 팔아도 돼요. 들어와서 살다가 2년 내만 팔면 되니까. 그런데 2022년 1월 1일 날 팔았다 그러면 하루 지나버렸잖아.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완성이라는 의미와 양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라는 데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 파악하시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